어떤 사람은 맨날 꿀만 빨아. 몇 시간 안 했는데 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일도 되게 쉽고 항상 대우받고, 어떤 패밀리는 맨날 개고생이에요. 급여도 맨날 최저시급이야. 대우가 달라. 똑같은 세상 살고 있는데 둘이 뭐 스펙이 달라, 뭐가 달라. 모든 게 다르지 않아요. 제일 크게 다른 게 뭐다? 자, 물질화 또는 현현이란 우리의 의지력과 소망과 집중된 에너지가 뭔가를 물리적인 차원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물질화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력 또는 이 집중된 에너지가 뭔가를 실현시킬 수 있다. 물질화시킬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같은 것들끼리 끌어당긴다. 당신이 진동하는 대로 창조가 일어난다. 원하는 삶을 창조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도움을 준다. 이것들은 거의 진실이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이해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옥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크릿에서 하는 말이 맞아. 근데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수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어서 볼게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 실제로 영적 성장의 원리를 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물질적 성공과 인맥을 얻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왔다. 즉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뭐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 시크릿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용도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창조해서 그걸 벗어나려는 용도로 조금 뭔가 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질적 풍요를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다소 철진한 모형으로서 어느 정도 잘못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뭐라고요? 물질적 풍요를 끌어당기겠다는 요게 문제가 있다. 뭐 사실 요거는 포라크천에서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로 물질적인 풍요는 당신의 영혼의 진짜 목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죠? 뭐라고요? 첫 번째로 물질적인 풍요는 당신의 영혼의 진짜 목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고 하지만 영혼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나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안에 있는 상위차원의 자아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은 원하는 대상과 이미 같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끌어당겨야 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데 뭘 끌어당기냐 이거예요. 이미 당신은 그것과 같이 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네가 바라는 거 창조할 필요 없어. 이미 있어 라는 거예요. 이미 있어. 뭔가를 끌어오는 대신에 그것은 이미 나의 현실 속에 있음을 알고 계속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다. 이런 워딩 좋아하잖아. 이런 워딩.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다. 그냥 주의만 집중하면 돼. 자, 세 번째. 당신의 의지력은 내적 진동의 행복감과는 관계없이 그저 뭔가를 끌어당기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주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따라서 지금 가진 것들을 전부 거부하고 무시하고 바꾸려는 시도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것들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내적 행복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꾸 내가 원하는 뭔가에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의 사랑에 머물고 내 행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목표, 목적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오히려 되려 결핍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화의 첫 단계는 당신의 의식과는 별개로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영혼은 성장 계획에 필요한 상황들을 물질화시킨다. 자, 이 부분도 좀 낯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질화의 시작은 내 의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계산해서 나 이거 창조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단계에서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성장에 필요한 단계별로 세팅이 되어 있다. 아, 얘가 지금 이런 걸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이 상황에서 결핍을 좀 느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는 행복을 알아야 되고 하면서 뭔가 세팅을 한다는 거죠. 물론 당신은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항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막힌 곳을 에둘러 물기를 내는 강처럼 영혼의 계획은 스스로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간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신이 충분한 관심을 줄 때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뭐라고요? 꼭 필요한 어떤 성장이 있으면은 반복되는 주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항상 이성을 만나는데 항상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이성을 계속 만나요. 이 사람이랑 헤어져도 다음 사람도 그러고 다음 사람이랑 헤어져도 그 다음 사람도 그러고 그게 반복이 되면 뭐라고요? 아, 내가 거기에서 뭔가 꼭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꾸 건너뛴다는 거죠. 근데 반복이 안 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 사람만 이상했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한테 꼭 중요한 공부 주제가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자, 당신이 삶의 어떤 단계에서 특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해야 한다면 영혼들이 그 만남을 주선할 것이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된다고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당신은 먼저 손실을 겪을 것이다. 영혼은 상황을 조율한다. 비약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때가 무르익은 영혼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과 비약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당신의 환경은 당신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영혼의 수단이다. 그것은 당신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창조한다. 그리고 사막의 신기루처럼 영혼의 의도에 따라 순식간에 모습을 바꾼다. 근본적으로 당신의 세계는 당신 자신이 물질화가 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진동이 낮은 옥타브 수준에서 발현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사랑과 두려움의 혼합물이다. 하나님과의 수다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명료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막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생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것들이 창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의 마음들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복합돼서 혼합돼서 창조가 되고 있다 지금. 왜냐면은 어느 한 가지 생각만 가진 사람은 이제 거의 드문 거니까, 그죠? 당신의 마음과 감정도 물질화 과정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과 감정은 영혼의 의도를 회방하고 지체시킬 수도 있고 돕고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로운 자아와 두려움에 떠는 에고 중에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달려있다. 마침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 당신의 마음과 감정은 힘을 합쳐서 정교한 감흥력을 갖추고 더없이 투명한 전송 렌즈가 된다. 그때 당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영혼의 의도는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자, 원하는 바를 얻는 데는 어떠한 의지력도 필요치 않다. 정확히 알맞은 일들이 순서대로 저절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내 삶은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좋은 주파수의 생각과 감정들도 있고 믿음들도 있고 낮은 주파수의 생각과 감정과 믿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창조가 되더라.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쁜 주파수,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에서 창조되는 것들은 우리는 항상 그걸 고칠거리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주파수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원하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보통 복합적으로 혼합되어서 창조가 되더라. 근데 그런 창조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더디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 생각, 감정, 의지력을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창조되는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내가 반대로 내가 원치 않은 생각들 있죠.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막 부정적인 마음이라든지 올라오는 마음이라든지 뭐 화나는 마음이라든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좀 더디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입니다. 한 줄인데, 한 줄. 자, 물질화의 원동력은 주의력 또는 이 관심이다. 자, 뭐라고요? 창조의 원동력은 내 주의, 내 의식이 머무는 거, 이 내 관심을 주는 거, 이게 원동력이다. 뭐예요? 내가 얼만큼 거기에 관심을 쏟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 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부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은 오늘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혹은 오늘 저녁 메뉴 뭐 돈가스, 김치찌개, 된장찌개 여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말로는 뭘 원한다고 하지만 항상 어디에 꽂혀 있느냐, 어디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에 꽂혀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물질화의 원동력인데, 그 물질화의 원동력을 잘못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 활용.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뭔가를 보고 있거나 전혀 관심 없는 뭔가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 수도 있죠. 자, 당신이 그 아이디어에 더 오래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을수록 그것의 진동은 더욱더 느려지고 밀도는 높아진다. 자, 물질화된 아이디어는 시공간상의 긴 다리를 건너서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내적 진동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서서히 물질적 감각적 정보를 띠고 당신의 파충류대가 그것을 진짜라고 느낄 때까지 점점점 생생해진다. 마침내 그 아이디어는 물질의 주파수를 갖춘 새로운 조그만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에너지장 바깥에서 응결이 된다. 진짜 실제로 물질화가 되기 시작한다.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선택하고 거기에 의식을 집중했을 때 그것들이 점점 이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진동이 느려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창조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보면은 그래서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내 의식이 이렇게 막 집결되고 드러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화의 과정에서는 당신의 의식의 모든 옥타브,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모든 옥타브가 동원이 된다. 물질화는 사랑의 한 측면이다. 창조라는 것은 사랑의 한 측면이다. 만약에 당신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당신이
펼쳐내는 세상도 피해의식을 펼쳐낼 거고, 즐겁게 산다면은 내가 사는 세상도 항상 유쾌하고 즐거울 거고, 생계를 위해서 항상 혹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가는 일자리 항상 빡세고 항상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그런 데만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성에 몰면은 신체가 아플 것이고,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뭐라고요? 당신이 물질화 시킨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내면에 그런 내적 진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내 삶에 펼쳐지는 것들은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했든 나도 모르게 생각했든 내 안에 있다. 그걸 불러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적 진동이 있다. 아니, 현실을 보면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꿀만 빨아. 어떤 패밀리는 맨날 되게 쉬운 알바, 몇 시간 안 했는데 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일도 되게 쉽고 막 항상 대우받고, 어떤 패밀리는 맨날 개고생이에요. 가면은 맨날 일도 빡세, 급여도 맨날 최저시급이야. 대우가 달라. 똑같은 세상 살고 있는데 둘이 뭐 스펙이 달라, 뭐가 달라. 뭐 조금씩 조금은 다르지만 모든 게 다르지 않아요. 제일 크게 다른 게 뭐다? 믿음. 그 믿음에 따라서 펼쳐지더라. 믿음에 따라서.